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과 그 속에서 한국으로 온 한 여성의 이야기죠. 전쟁으로 인해 남성들이 사라진 러시아, 그곳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아시나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라는 한국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났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녀를 한국에 머물게 했을까요? 그리고 러시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만든 놀라운 반전은 무엇일까요?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던 이라는 27세였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죠. 아침 7시에 일어나 학교로 향하고 오후에는 남자친구 알렉세이를 만나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이라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어낼 때마다 보여주는 밝은 표정을 보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었죠. 알렉세이와는 3년째 연인 관계였고 곧 결혼할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2022년 2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죠. 알렉세이는 징집 통지서를 받았고 이라의 아버지는 공장에서 해고되었어요. 갑작스럽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라는 하루아침에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학교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저녁에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남자 선생님들은 하나둘씩 사라졌고 아이들은 아빠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라는 매일 밤 알렉세이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기다렸죠. 하지만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마지막 메시지는 살아있다는 단 3글자였어요.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이라의 어머니는 매일 뉴스를 보며 한숨만 쉬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워져만 갔어요. 물가는 계속 올랐지만 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라는 점점 지쳐갔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사라져갔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6개월 후 기적처럼 알렉세이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어요. 전쟁터에서 돌아온 그는 술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전쟁 후유증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더 심각한 건 그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상냥하고 유머러스했던 알렉세이가 이제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라는 알렉세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전쟁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함께 생활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알렉세이는 이라가 일하는 것을 싫어했고 집에서는 술만 마셨어요. 이라가 피곤해하면 네가 뭐가 힘들다고 그러냐며 화를 냈죠. 전쟁터에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라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라가 아르바이트 때문에 늦게 집에 들어오자 알렉세이는 술에 취해 그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늦어? 다른 남자라도 만났나? 이라는 아르바이트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이라는 알렉세이에게 폭력을 당했습니다. 뺨을 맞은 이라는 충격에 빠졌죠.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이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남성들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술과 폭력, 그리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이라의 친구 나타샤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이혼했고 다른 친구 올가는 아예 남자와의 만남을 포기했어요. 러시아는 더 이상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라는 매일 밤 혼자서 울었어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말이죠. 2023년 가을, 이라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학교의 국제교류 단체 관계자가 방문했어요. 그들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하는 러시아 교사들을 위한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소개했죠. 3개월간 서울에서 한국의 교육 방식을 배우고 한국어도 익힐 수 있는 기회였어요. 게다가 항공료와 숙식까지 모두 지원된다고 했습니다. 이라는 그 순간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이라는 망설였어요. 러시아를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어는 전혀 할 줄 몰랐고 동양 문화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세이와의 관계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집안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매일 반복되는 절망적인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일하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고민했어요. 정말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싶었습니다. 일하는 용기를 내어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일하는 자신의 꿈과 포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교육에 대한 열정, 아이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더 나은 교사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한 후 일하는 매일 결과를 기다렸어요. 합격하면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몇 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일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죠. 알렉세이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이라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출발 전날 밤 이라는 짐을 싸면서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언어.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대되었어요. 이라는 처음으로 해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놀랐지만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봉사단에서 나온 도윤이라는 32세 청년이 이라를 마중 나왔는데 그의 첫인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정중하게 인사하며 짐을 들어주는 모습이 러시아 남성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윤은 이라가 피곤할까봐 걱정하며 천천히 공항 밖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이라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에 압도되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깨끗한 거리,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상트페테르부르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도윤은 이라의 놀란 표정을 보며 웃으면서 처음 한국에 오신 거죠? 천천히 구경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배려심 깊은 말투에서 이라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향하는 길에서 이라는 계속해서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어요. 지하철에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 남자,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도와주는 중년 남자, 그리고 여성들에게 먼저 길을 내어주는 남자들. 러시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었죠. 특히 지하철에서 한 아버지가 아이를 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라는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에서는 남자가 육아에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숙소 근처 식당에서 첫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윤은 이라가 젓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친절하게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라가 매운 음식을 못 먹을까봐 걱정하며 순한 음식을 주문해 주었어요. 식사 후에는 자연스럽게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이라가 돈을 내려고 하자 도윤은 웃으며 말했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라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며칠 후 이라는 도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정말 다르네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도윤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어요. 이게 특별한 건가요? 그냥 당연한 예의 아닌가요? 이라는 그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이라는 도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이라가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곳을 안내해 주었어요.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어보기도 하고 명동에서 한국 음식을 맛보기도 했죠. 이라는 매 순간이 새로웠고 행복했습니다. 특히 한복을 입었을 때 도윤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라고 말해준 것이 기억에 남았어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이라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라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도윤의 진심 어린 관심이었어요. 이라가 한국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면 밤늦게까지 함께 공부해 주었고 향수병에 걸렸을 때는 러시아 음식을 함께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인터넷으로 러시아 요리법을 찾아보고 재료를 구하기 위해 여러 마트를 돌아다니기까지 했어요. 이라가 고향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자 도윤은 조용히 옆에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창의적인 교육 방식을 배우면서 이라는 새로운 영감을 얻었어요. 특히 아이들을 존중하고 개별적인 특성을 인정하는 한국의 교육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죠. 러시아에서는 주입식 교육이 대부분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이라는 이런 방식을 러시아에 돌아가면 적용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과 함께 서울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라는 한국 사회의 다른 면들도 발견했어요.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사람들,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여성들이 밤늦게 혼자 다녀도 안전해 보이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라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3개월이라는 연수 기간이 절반쯤 지났을 때 이라는 도윤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동시에 러시아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죠. 이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러시아로 돌아가야 할까요? 한국에서의 이 행복한 시간들을 포기하고 다시 그 절망적인 현실로 돌아가야 할까요? 연수 기간이 한 달 남았을 때 이라는 러시아 친구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라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마리나가 SNS에 올린 글이었어요. 미샤가 실종됐어요. 전선에서 연락이 끊겼대요. 벌써 2달째. 미샤는 마리나의 남자친구였고 이라와도 친한 사이였죠. 대학 때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던 따뜻한 성격의 남자였어요. 그런 미샤가 전쟁터에서 실종되었다는 소식에 이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 예카테리나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예카테리나의 어머니가 보낸 사진을 보고 이라는 경악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은 예카테리나의 모습은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예카테리나의 아버지는 원래 온화한 성격이었는데 전쟁에서 돌아온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이라의 또 다른 친구 안나는 남편이 전쟁에서 돌아온 후 매일 술에 취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든다고 호소했어요. 안나는 2살배기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남편의 폭력 때문에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피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나는 메시지에서 이라야, 너는 한국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여기는 지옥이야 라고 썼어요. 이라는 자신의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러시아의 현실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살아남은 남성들은 트라우마와 절망에 빠져 있었죠. 여성들은 폭력과 가난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어요. 이라는 자신이 한국에 와 있는 동안 고향 친구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이라는 도윤과 한강을 걸으면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윤 씨, 저는 이제 러시아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도윤은 조용히 이라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이라는 계속해서 말했죠. 한국에서 지내면서 저는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어요. 남자들이 무섭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러시아로 돌아가면 다시 그 지옥 같은 현실을 살아야 해요. 이라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라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은 도윤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는 이라의 상황을 이해했고 동시에 자신도 이라에 대한 감정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도윤은 이라가 한국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라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이라 씨, 만약 한국에 더 있고 싶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아는 교육원에서 러시아어 강사를 찾고 있어요. 인턴으로 시작하면 체류 비자도 연장할 수 있을 거예요. 이라는 도윤의 제안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한국에 머물 수 있다는 말인가요? 도윤은 이라의 놀란 표정을 보며 웃었어요. 저도 이라 씨가 떠나는 것이 싫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라 씨를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도윤의 고백에 이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된 거죠. 그렇게 이라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원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었고 도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이라는 매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교육원 동료들도 이라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고 학생들도 이라의 수업을 좋아했어요. 도윤과 함께 있을 때마다 이라는 한국 남성들의 다른 면을 발견했어요. 도윤은 이라의 의견을 존중했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집안일도 함께 했고 이라가 힘들어할 때는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어요. 특히 이라가 러시아 친구들의 안부를 듣고 우울해할 때면 도윤은 묵묵히 곁에서 지켜봐 주었습니다. 이라는 이런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도윤은 이라가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왔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물론이고 한국의 예절과 문화까지 알려주었어요. 이라가 김치를 처음 담글 때는 도윤의 어머니께 직접 배우게 해주기도 했죠. 이라는 점점 한국인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이라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러시아에 있는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이라는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어머니도 딸의 변화를 느끼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딸아, 네가 행복해 보여서 엄마도 기뻐. 그곳에서 좋은 사람도 만났고 안전하게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1년을 넘어갈 무렵 도윤은 이라를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라는 긴장했지만 도윤의 부모님을 만날 준비를 했어요. 첫 만남을 위해 이라는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김치찌개였죠. 한국에 온 지 1년 동안 가장 좋아하게 된 음식이었어요. 이라는 며칠 전부터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께 몰래 레시피를 물어보기도 하고 인터넷 영상을 보며 여러 번 만들어 보았어요. 도윤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 후보에 대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과연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라를 직접 만나보니 그런 걱정들이 사라졌습니다. 이라는 정중하게 인사했고 한국어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말을 전했어요. 안녕하세요. 도윤 씨를 통해 한국의 따뜻함을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도윤의 부모님 집에서 이라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를 선보였을 때 도윤의 어머니는 감동했습니다. 어머, 정말 맛있네요. 한국 음식을 이렇게 잘 만들다니. 이라는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러시아에서의 힘들었던 시간들, 한국에 와서 느낀 감동들, 그리고 도윤과 만나면서 다시 꿈을 갖게 된 이야기까지요. 도윤의 아버지도 이라의 정성에 감동했어요. 우리 딸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까지 준비해주다니. 이라는 도윤의 부모님께 러시아의 상황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저희 친구들은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찾았어요. 특히 도윤 씨를 만나면서 사랑이 이렇게 따뜻하고 안전한 것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이라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힘들었겠어요. 이제 우리가 가족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식사가 끝날 무렵 도윤은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라는 그 상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윤은 한쪽 무릎을 꿇고 이라에게 말했습니다. 이라, 당신이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당신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강함, 따뜻함,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당신은 이제 어디로도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 가족이 되어줄래요? 이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이라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러시아에서의 절망적인 과거가 아니라 한국에서의 희망찬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죠. 도윤의 부모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이라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딸이네요 라며 이라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날 밤 이라는 도윤과 함께 한강을 걸으며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러시아에서의 살, 그리고 용기를 내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그날까지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도윤은 이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줄게요. 우리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요. 6개월 후 이라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러시아 동화를 읽어주며 이라는 생각했어요. 러시아에서 온 자신이 이제는 한국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요. 아이들은 이라 선생님을 무척 좋아했어요. 선생님, 러시아는 어떤 곳이에요? 선생님은 왜 한국에 오셨어요? 라고 순수하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이라는 아이들에게 말해주었어요. 선생님은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찾았어요. 여러분처럼 예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나라가 바뀌었지만 내 마음은 매일 새로워졌습니다. 한국은 제게 다시 태어난 나라였습니다. 이라는 이제 완전한 한국인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전쟁과 절망의 러시아에서 벗어나 사랑과 희망의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은 거죠. 매일 저녁 도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하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안전한 거리,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이 모든 것이 1년 전 용기를 내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일하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와서 다행이야. 여기서 진짜 내 인생을 찾았어.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아시아의 한국가일 수 있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면 놀라운 문화적 충격과 감동을 선사하는 곳이죠. 오늘 이야기는 영국에서 온 데이비드와 마거릿 부부가 한국에서 혼자 유학 중인 딸 엘리자를 만나러 온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부모님의 마음이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시스템, 그리고 딸의 한국인 남자친구 준호를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키오스크, 벨 호출 시스템, 한강 배달, 쿠팡 로켓 배송까지. 우리에겐 일상이지만 외국인들에겐 놀라운 경험들이 이어집니다. 영국인 부모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모습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놀라운 면모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야. 영국에서 온 데이비드와 마거릿 부부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영국 런던의 한 주택, 침대 위에는 반쯤 채워진 여행 가방이 놓여 있죠. 데이비드는 여권을 챙기며 아내를 불렀습니다. 마거릿, 딸 아이가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까? 한국이 치안은 좋다지만 외국인이니 걱정이네. 마거릿은 침착하게 짐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지난번 화상통화에서 엘리자가 말했잖아요. 한국은 여성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고. 두 사람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데이비드는 딸이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 더욱 걱정이 컸죠.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그리고 낯선 환경에서 사랑에 빠진 딸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엘리자는 항상 신중한 아이였어.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요. 마거릿이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쪽 문화가 다르잖아. 너무 빨리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조심시켜야 해. 마거릿도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식당 문화나 치안도 불안하다던데.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짐을 확인하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히드로 공항으로 향하는 길, 데이비드는 휴대폰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죠. 영국과는 전혀 다른 문화, 음식, 생활 방식,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우리 딸이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있을까? 데이비드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마거릿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죠.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분명 모든 게 괜찮을 겁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두 사람은 딸에게 도착 예정 시간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국과 한국, 두 나라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데이비드와 마거릿 부부는 처음 접하는 한국의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곳에 넘쳐나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이 낯설게만 느껴졌죠. 이게 바로 아시아의 속도인가 봐요. 마거릿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공항 출구에서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영어로 의사소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다행히 젊은 한국인 학생이 도움을 주었고 두 사람은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었죠. 높게 솟은 빌딩들, 밤이 되어도 환하게 빛나는 네온사인, 그리고 끊임없이 흐르는 차량들. 런던과는 또 다른 대도시의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영국과는 완전히 다르군. 데이비드가 중얼거렸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엘리자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죠. 부모님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긴 딸의 모습에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엄마, 아빠, 무사히 도착하셨네요. 많이 피곤하시죠? 엘리자가 부모님의 짐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엘리자의 작은 오피스텔로 들어서자 데이비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비록 작지만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배치된 공간이었죠. 하지만 영국의 넓은 집에 익숙한 데이비드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좁은 공간에서 괜찮은 거니? 데이비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엘리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생활하다 보면 적응돼요. 오히려 모든 게 가까이 있어서 편리하죠. 마거릿은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그날 밤 시차 적응으로 힘든 부모님을 위해 엘리자는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낯선 한국 음식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모님을 보며 엘리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한국 문화 체험이 시작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엘리자는 부모님을 데리고 근처 다이소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다이소에 들어선 데이비드와 마거릿은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물건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다양한 제품들이 믿기 힘들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게 1,000원이라고? 데이비드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엘리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영국 파운드로 환산하면 약 60펜스 정도 된답니다. 마거릿은 주방용품 코너에서 다양한 아이템들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이런 게 영국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실용적이고 저렴한 가게는 처음 봤어요. 쇼핑을 마친 후 세 사람은 점심을 먹기 위해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 데이비드는 주변을 둘러보며 직원을 찾았어요. 여기는 어디서 주문하는 거니? 데이비드가 엘리자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자는 입구 쪽에 있는 기계를 가리켰죠. 저기 키오스크로 주문해요. 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실수도 없어서 편리하답니다. 마거릿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원이 주문받지 않네. 엘리자는 부모님을 키오스크 앞으로 안내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화면을 터치해서 메뉴를 선택하고 카드로 결제하면 끝이에요. 테이블 번호를 받아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음식이 나옵니다. 데이비드는 터치스크린을 신기한 듯 만져보았죠. 몇 번의 터치만으로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줄도 없고 실수도 없네. 이게 효율이지. 데이비드는 감탄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엘리자는 부모님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대학교에서의 공부,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기. 부모님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 남자친구는 언제 만날 수 있니? 마거릿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엘리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요. 준호가 정말 기대하고 있답니다. 데이비드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죠. 아직은 딸의 남자친구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엘리자는 부모님을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으로 안내했습니다. 준호가 기다리고 있던 그곳에서 데이비드와 마거릿은 처음으로 딸의 남자친구를 만났죠.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씨, 마거릿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준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첫인상부터 좋았죠. 데이비드는 약간의 경계심을 갖고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네가 우리 딸과 사귀고 있는 청년이구나.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엘리자와 함께한 시간은 제게 정말 소중합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준호는 영국인 부부에게 한국식 바비큐에 먹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고기를 구워 상추에 싸서 먹는 방법, 다양한 반찬을 조합하는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했죠. 한국 음식은 함께 나눠 먹는 문화가 있어요. 이렇게 모두가 한 테이블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우리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준호의 설명에 마거릿은 감탄했어요. 식사 중 물이 필요해진 데이비드가 주변을 둘러보며 직원을 찾았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테이블 위에 작은 벨을 눌렀죠. 여기는 이 벨을 누르면 직원분들이 오십니다. 준호가 설명했어요. 이건 일하시는 분들 방해 안 하면서도 필요한 서비스 받는 거예요. 손님도 편하고 직원분들도 효율적으로 일하실 수 있죠. 마거릿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와, 진짜 똑똑한 발상이네. 식사를 하는 동안 준호는 데이비드와 마거릿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의 지식과 예의 바른 태도에 데이비드의 경계심은 점점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영국 문화에도 관심을 보이며 데이비드에게 질문했습니다. 영국의 축구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특히 지역 클럽들의 역사가 궁금합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축구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며 대화에 열중했죠.
식사가 끝날 무렵 데이비드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준호 군. 오늘 이 경험 덕분에 내 선입견이 좀 깨졌네. 준호의 미소가 더욱 환해졌습니다. 주말이 되자 준호는 데이비드와 마거릿 부부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겠다며 한강 피크닉을 제안했습니다. 초여름의 화창한 날씨 속에서 네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죠.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이런 넓은 공원이 있다니. 마거릿이 감탄했습니다. 준호와 엘리자는 돗자리를 펴고 강변에 자리를 잡았어요. 데이비드는 주변을 둘러보며 의아해했죠. 테이블도 없고 음식을 준비해온 것도 없었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식사는 어떻게 하려는 거니?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엘리자는 스마트폰을 꺼내며 웃었어요. 앱으로 주문하면 여기까지 배달돼요. 한강은 다 돼요. 데이비드와 마거릿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죠. 정말? 이 넓은 공원에?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네, 앱의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면 배달원 분들이 찾아오세요. GPS 좌표를 기반으로 정확한 위치를 찾아오는 시스템입니다. 엘리자는 앱을 통해 치킨과 맥주를 주문했어요.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배달원이 그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데이비드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넓은 강변에서 정확히 여기까지? 마거릿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영국에서 이랬으면 언론에 나올 일이야.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일상이에요.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치킨과 맥주를 즐기며 네 사람은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많은 가족들과 연인들이 같은 방식으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죠. 우리 영국에서는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가 없어요. 마거릿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하고 무거운 음식과 음료를 들고 다녀야 하죠. 데이비드는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딸이 왜 이 나라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편리한 시스템이구나. 데이비드가 인정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강 위로 아름다운 노을이 지기 시작했고 강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은 데이비드와 마거릿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죠. 다음 날 아침 데이비드와 마거릿은 엘리자의 오피스텔 문 앞에 놓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새벽에 배달된 쿠팡 로켓 배송 박스였죠. 이게 뭐니?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엘리자는 상자를 들며 설명했어요. 어젯밤 11시에 주문한 물건이에요. 쿠팡 로켓 배송은 다음날 아침까지 배달해준답니다. 마거릿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밤에 주문한 게 다음날 아침에 벌써? 영국에서는 일주일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데. 엘리자는 상자를 열어 안에 있는 물건들을 꺼냈어요. 생필품부터 간식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하나의 박스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편리하구나. 데이비드가 감탄했어요. 아침 식사 후 네 사람은 서울 곳곳을 구경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미리 교통카드를 준비해왔죠. 이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어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데이비드와 마거릿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감탄했어요. 준호는 스마트폰 앱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앱으로 실시간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가장 빠른 경로도 알려줘요. 환승할 때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안내해줍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데이비드는 영국의 지하철과 비교하며 감탄했어요. 영국보다 더 정밀하잖아. 이건 체계적이야. 명동에 도착한 네 사람은 쇼핑몰과 거리를 구경했습니다. 마거릿은 한국의 화장품에 관심을 보였고 준호는 친절하게 유명한 브랜드들을 소개해 주었죠. 한국 K-뷰티 제품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특히 스킨케어 제품은 품질이 정말 좋습니다. 준호의 설명에 마거릿은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쇼핑을 마친 후 네 사람은 카페에 들러 휴식을 취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나라는 정말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기술과 서비스가 사람들의 삶을 정말 편리하게 만들었구나. 마거릿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이곳에는 배울 점이 정말 많네요. 이틀 뒤 준호는 데이비드와 마거릿을 데리고 국립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의미 있는 장면이 펼쳐졌죠.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준호는 노인이 타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양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거릿은 준호의 배려심에 감동받았어요. 준호가 내 옆에 있어서 참 다행이구나. 마거릿이 엘리자에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국립박물관에 도착한 네 사람은 입구에서 표를 구매하려 했습니다. 엘리자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예약을 완료했고 전자지갑으로 결제까지 끝냈죠. 와, 정말 편리하구나. 데이비드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물관 안에서 엘리자는 AR 안내 앱을 다운로드받아 부모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전시물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자 자세한 설명과 3D 시각화 자료가 나타났죠. 이런 기술이 영국 박물관에도 있었으면 좋겠어. 데이비드가 감탄했습니다. 준호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지식과 예의 바른 태도는 데이비드와 마거릿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린 오히려 이 나라에 대해 너무 몰랐던 거야. 데이비드가 중얼거렸어요. 점심 식사 후 네 사람은 전통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한 전통 가옥들의 모습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죠. 현대와 전통이 이렇게 조화롭게 공존하다니. 마거릿이 감탄했어요. 한옥마을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데이비드는 준호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준호 군, 정직하게 말해보게. 우리 딸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나?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엘리자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녀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녀가 한국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데이비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의 선택을 이제는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날 저녁 데이비드는 마거릿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제는 딸이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 준호는 정말 좋은 청년이야. 마거릿도 동의했어요. 엘리자가 이곳에서 행복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네요. 여행의 마지막 날 데이비드와 마거릿은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복잡한 감정에 잠겼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불안과 걱정과는 달리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딸의 선택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자리 잡았죠. 처음엔 걱정으로 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자랑스럽다. 마거릿이 엘리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국도 말이지. 내가 진짜 선진국의 기준을 다시 배우게 될 줄이야. 공항에 도착한 네 사람은 면세점으로 향했습니다. 데이비드와 마거릿은 준호에게 줄 선물로 한국산 무선 이어폰과 홍삼 세트를 구매했죠. 이건 우리의 작은 감사 표시야. 데이비드가 준호에게 선물을 건네며 말했어요. 준호는 감동한 표정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국에서 오셨을 때보다 한국에 대한 인상이 조금은 좋아지셨길 바랍니다. 데이비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었네.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면 모두에게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말해줄 생각이야. 출국장으로 향하기 전 마거릿은 엘리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자주 연락하렴. 그리고 준호와 함께 영국에도 꼭 방문해주길 바라. 엘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꼭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정말 행복해요. 데이비드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 준호 군. 다음에 영국에 오면 내가 맛있는 곳으로 데려갈게. 준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약속드립니다. 엘리자를 늘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데이비드와 마거릿은 마지막으로 딸과 준호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출국장으로 걸어가면서 데이비드는 아내에게 말했죠. 우리가 걱정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군. 마거릿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엘리자가 이곳을 왜 사랑하게 되었는지 알 것 같아요. 비행기에 탑승한 후 데이비드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불안과 걱정이 없었어요. 대신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게 된 감사함이 자리 잡았죠.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마거릿은 데이비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집에 키오스크 같은 거 하나 설치할까요? 데이비드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럴까? 그리고 쿠팡 같은 배송 서비스도 우리 동네에 있었으면 좋겠군.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국에서의 추억이 따뜻하게 남아 있었죠. 한편 공항을 나서는 엘리자와 준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엘리자가 준호에게 물었어요. 부모님이 처음에는 많이 걱정하셨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지신 것 같아.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정말 멋진 분들이에요. 우리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엘리자는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고마워, 준호.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왔지만 그들의 사랑은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더욱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자가 부모에게 손을 흔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선 불편할 게 없어요. 여긴 제가 사랑하게 된 나라예요.